안녕하세요. 예비 미용장 여러분. 오래간만이죠. 네, 오늘은 미용장 실기 모의고사 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68페이지고요. 준비해온 위구 모델을 도면에 충족하는 사정 커트를 한 다음 펌머를 와인딩 하면 되죠. 전두부는 센터 포인트를 기준으로 우측 사이드로 진행하면서 오블롱 형태를 좌측 사이드로 와인딩 하시오. 후두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캔들스틱 와인딩 하시오. 두 번째 단과 세 번째 단은 왼쪽에서 시작하여 오른쪽으로 도면처럼 와인딩 하시오. 오른쪽 네이프에 바렐 컬을 포워드로 와인딩 하시오. 자, 진행하도록 하기 전에요. 지금 여기서 전두부에는 센터 포인트를 기준으로 라고 했는데 여기에 의문점이 생기시나요? 자, 사진에는 보면 조금 더 좌측으로 가 있죠. 조금 더 좌측으로 가 있고 오블롱이 되어 있고 한데 문제 제시사항에서 센터 포인트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는 센터 포인트의 기준점을 잡고 문제를 풀어 보았습니다. 왜냐, 전두부는 센터 포인트를 기준으로 우측 사이드로 진행하면서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풀었고요. 센터 포인트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오블롱 시작점이 센터 근처에 가야지 되지 좌측 근처로 가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말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와인딩을 잘 하실 거니까 더 예쁜 와인딩 하시기를 바라고요. 센터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센터 포인트를 갈라야 되겠죠. 센터 포인트를 기준으로 전두부는 센터 포인트를 기준으로 자 그림을 보게 되면 도면을 보게 되면 이어를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 이어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이어를 기준으로 그어줍니다. 브로킹을 하고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도면을. 그리고 우측은 이어백을 기준으로 이어백 1cm를 기준으로 해서 등분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어백 1cm를 기준으로 브로킹이 나누어져서 오블롱이 두 줄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문제는 솔직히 와인딩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브로킹 부분에서 이어 포인트와 이어 백 포인트를 유념해서 등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센터를 기준으로 라고 했기 때문에 센터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측중선에 이등분을 해서 측중선의 이등분을 가지고 브로킹을 또 타줍니다. 여기에 로트가 빨간색 로트가 5호 로트가 와야 되겠죠. 자, 5호의 개수를 세어보면 총 11개인가 될 겁니다. 그 11개면 6개와 5개를 나누면 되겠죠. 센터를 기준으로. 자, 브로킹을 타줍니다. 저는 대충 세었지 정확히 세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와인딩 6호 로트도 정확히 세지는 않았고요. 자, 그러면은 6호 로트가 그냥 일직선으로 캔들스틱이 그대로 서 있기 때문에 그 6호 로트가 놓여질 모량만큼 바로 뜨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조금 많이 뜨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3호 로트가 더 크게 온다라고 보고 6호는 조금 떠도 되겠지만 일단 3호 로트 뜰 자리 정도 놔두고 6호 로트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측은 조금 넓게 잡고 우측은 조금 좁게 잡아서
브로킹을 뜨고요. 자, 6호 로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3호 로트를 할 때 3호 로트가 좌측은 캔들이 서 있는 느낌이고 우측으로 갈수록 약간 사선으로 누워 있기 때문에 그 사선으로 누워 있게끔 만들면서 바렐 컬을 할 부분을 남기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면 지금 가운데 부분이 아주 크게 넓게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3호 로트와 6호 로트의 간격이 거의 엇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은 조금 가운데가 넓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센터를 했죠. 자, 풀어줍니다. 센터 부분이 조금 미흡하네요. 자, 센터를 나누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의 전두부에 보면 4호 로트가 총 6, 7개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6, 7개가 보여지도록 와인딩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로트까지는 인터로킹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잘 보세요. 세 번째부터는 인터로킹을 할 예정입니다. 인터로킹이란 직경만큼 그 구간을 떼고 와인딩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잘 보셨죠? 여기서는 천천히 갈 테니까 계속 지켜보도록 합니다. 보통 로트가 이렇게 많이 깨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시험장에서 깨진 로트를 쓰지 않도록 합니다. 제가 깨진 로트 썼다고 여러분들 같이 깨진 로트 쓰면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색상도 맞추세요. 그 전에 샀던 거랑 그 뒤에 샀던 거랑 색상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색상 부분도 맞추시고, 그 다음에 파지의 길이도 적당껏 조금 잘라줘서 예쁘게 가도록 합니다. 헤어라인을 따라서 도는 데 있어서 두피 부분이 보여지지 않도록 가야 되고, 그리고 모발이 파지가 이렇게 보여지지 않도록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인터로킹을 하고 총 6, 7개가 보여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추어서 계속 진행토록 합니다. 5개가 끝나고 나면 인터로킹을 했을 때 90도 각도의 모량이 나옵니다. 이렇게 90도 각도의 모량이 나오면 그것을 2분의 1씩 하면 45도씩 나오겠죠. 자, 와인딩 합니다. 요때 와인딩을 유념해야 될 게 그 베이스에서 시작해서 아래 베이스로 돌아가면서 와인딩을 잡아줍니다. 살짝 돌려서 와인딩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이스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 지금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아랫단에서 뒤집어서 가는 방향 느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셔도 틀린 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가도 해결만 하면 되니까. 그치만 저는 정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몸을 틀어서, 자,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리를 잡을게요. 자, 이렇게 놓아주면 되겠습니다. 아까처럼 만 거랑 지금처럼 만 거랑 느낌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조금 전에 6번째 와인딩이 됐을 때랑 이 와인딩이 됐을 때의 느낌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6번째와 7번째 와인딩의 느낌이. 자, 인터로킹 한 부분에 맞추어서 와인딩 가도록 합니다. 내 몸을 더 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일까봐 제가 많이 못 틀고 진행합니다. 시작점이 그 퍼머 시작이 앞에 로드에 가까이 가서 시작을 해서 뒤에 내가 파마 로드를 잡았던 모량의 뒷부분에 맞추어서 놓는다라는 느낌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피가 깔끔하게, 자, 이 부분 보여드릴게요. 보여요? 두피가 깔끔한 느낌이 들도록 와인딩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와인딩 할게요. 항상 수분이 부족하면 수분을 뿌려가면서 와인딩 하도록 합니다. 자, 인터로킹 보셨죠? 인터로킹 부분에서 깔끔하게 빗질이 되도록 저 안에 일직경, 반직경이 숨어져 있단 말이에요. 반직경이 숨어져 있고 바지 놓고 그 각 로드의 반직경이 오브롱 안에 숨어져 있으니까 걔를 찾아야죠. 찾아가면서 와인딩을 합니다. 자, 와인딩 할 때 꼭 엄지로 만져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측에 와인딩이 끝나고 나면 좌측 센터 부분 보이죠? 자, 저렇게 조금 남아있는, 그러니까 우측에서 넘어오는 브로킹 부분 조금 남은 거랑 좌측의 센터 부분이랑 같이 와인딩 들어갑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우측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아니었고 센터에서 진행되는 느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후두부 넘어갈게요. 후두부 부분에 자, 일반적인 와인딩을 한다고 했을 때 캔들스틱을 그냥 개수대로 와인딩을 해서 11개면 11개, 12개면 12개 개수대로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저처럼 5개와 6개, 11개면은 5개와 6개, 12개면은 6개와 6개, 만약에 13개면은 6개와 뭐 7개 이렇게 나눈다든지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일단 제가 그냥 와인딩을 해본다고 볼게요. 이대로 나누지 않고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캔들스틱 그냥 하셔도 되니까. 자, 캔들스틱을 그대로 해서 와인딩을 해도 아무런 사실은 지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등분을 나누는 거랑 등분을 나누지 않는 거랑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게, 등분을 나누어서 분배를 하다 보면 혹시나 나중에 감독관 선생님들이 풀어봤을 때 조금 더 등분이 예쁘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제가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본인이. 근데 등분을 나누지 않고 진행을 할 경우에는 조금 더 미운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등분을 나누어서 진행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겠나. 물론 이렇게 그냥 와인딩을 쭉쭉쭉쭉 해가셔도 진행하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캔들스틱을 하는 것보다 나누는 게 더 좋다. 일단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니까 상관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제 생각대로 5개와 6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를 기준으로 몇 개가 있더라, 5개더라, 6개더라, 그렇게 해서 저는 제 기준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개수를 나누어야 되겠죠. 몇 개가 어느 부분에 들어가겠더라. 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캔들스틱 이쁘게만 하면 됩니다.
빨리 진행할게요. 솔직히 아까가 더 예쁘대요. 지금 뭐 등분해 본 거보다 아까가 조금 더 예뻤어요. 근데 그러나 제가 등분은 한 이유가 있죠. 감독관님이 풀어봤을 때 균일하게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 그리고 흰 파지가 보이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가 대충 빨리 말다 보니까 흰 파지가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보이면 안 되세요. 자, 일단 흰 파지 최대한 보이지 않게 한다. 그 다음에 6호 로트를 말 때도 가운데를 센터를 갈라서 등분을 해서 말아줍니다. 자, 등분을 했을 때가 겉에 말려지는 와인딩 했던 그것도 중요하지만 속 안에 등분이 제대로 되어 있나? 그 부분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풀어볼 거니까 와인딩은 당연히 예쁘게 하셔야 되고, 와인딩 말고 자, 책갈피로 말아주시면 되는데, 자, 로트의 중앙에서 시작을 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로트 정중앙에서 봤을 때 좌측에, 그러니까 아랫단 부분이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빨간 로트 위로 올라오니까. 자, 그래서 등분을 하는 이유는 뭐다? 나중에 감독관님이 와인딩을 한 거를 풀어보았을 때 분배가, 섹션의 분배가 잘 나눠져 있는가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해야 된다. 섹션을 나누고 책갈피를 해서, 자, 책갈피, 붓페이퍼 같은 말입니다. 센터, 로트 센터부터 와인딩 해서 흰 파지가 최대한 보이지 않도록 하면서 로트의 한쪽 끝이 엉덩이가 내려앉도록 와인딩을 하고 고무줄. 자, 재빨리 진행하도록 합니다. 왜냐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저보다 더 잘하시죠. 제가 더 못해요. 지금 더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더 잘해요. 자, 지금은 그냥 말아 볼게요. 책갈피 아니고 이거는 뭐 한쪽 면 기법이죠. 그럼 양면 기법이 있을 거고요. 책갈피가 있을 거고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와인딩 실기만 열심히 주구장창 한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초 책을 먼저 앞장을 보고 공부를 한다. 자, 이거는 한쪽 면 기법이다. 우리 일반적인 와인딩 방법이죠. 자, 일반적인 와인딩 방법을 했을 때도 캔들스틱 가능하다. 책갈피를 했을 때도 가능하다. 자, 흰 부분 최대한 보이지 않고 제가 각도 때문에 다시 틉니다. 파지 조금 작은 걸 이용을 해서, 자, 엉덩이 앉는 부분 보이죠? 네, 이 부분 때문에 다시 했습니다. 엉덩이가 한쪽 면이 앉고 빨간색 로트 위쪽이 약간 열려 있죠. 자, 두피에 안착을 시키라는 얘기죠. 두피 안착시키고, 두피가 두상 곡면이 있으니까 그 곡면 따라서 와인딩을 합니다. 자, 와인딩을 끝까지 열심히 잘 해주십니다. 조금 빨리 돌릴게요. 와인딩에 대한 기법만 외울 게 아니라 파지에 대한 기법도 외우셔야 한다는 게 여기서 나와지죠. 예를 들어서 캔들스틱을 하라고 했는데 양면 기법으로 해라. 아니면 한쪽 면 기법으로 해라. 붓페이퍼 기법, 책갈피 기법 같은 말이니까 그런 기법으로 해라. 자, 여러 가지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4호 로트를 마는 거는 초록색 로트 밑에 그냥 편안하게 일반적으로 놓아 두듯이 두상 곡면 따라서
놓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기법처럼 서 있는 버티컬 기법이되 편안하게 놓여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버티컬이었다가 점점 다이애고널로, 끝자락은 다이애고널로 끝나는 기법입니다. 계속 버티컬이 아니고, 왜냐? 하단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포워드 바렐 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제가 영상이 뜸할 때는 강의가 많거나 아니면 일반 샵에 손님이 많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저를 한 번씩 쪼아주세요. 저도 쪼임을 당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영상 올려주세요, 영상 올려주세요 하고 쪼아주시면 저도 열심히 쪼여지겠습니다. 또 봬요. 아참, 바렐컬에 대해서. 자, 바렐컬은요, 우리가 보통 세팅 파지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세팅 파지를 가지고 핑컬핀을 양쪽에 저렇게 꼽았다가 와인딩하고, 자, 천천히 보실게요. 하나는 세팅 파지고, 위에는 세팅 파지고, 밑에는 일반 파지예요. 제가 두 개 다 세팅 파지 하셔도 되고, 저는 지금 아랫부분에는 일반 파지를 되었습니다. 양면에 세팅 파지일 경우에 핑컬핀을 꽂고 핑컬핀으로만 돌려줘도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쪽 면이 힘이 없기 때문에 손가락을 넣어서 돌려주었습니다. 자,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한쪽 면에 세팅 파지를 넣고 한쪽 면에는 일반 파지를 넣었을 때는 힘은 없지만 원형이 조금 더 얄쌍하게 될 수 있어서 서로의 장단점이 있고요. 세팅 파지였을 때는 힘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세팅으로 발해를 했을 때는 조금 더 두껍게 형성이 되니까 그 바렐의 크기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 열심히 쪼아주세요. 안녕. 진짜 안녕.